안녕하세요. 애월대표 변준환 선생님입니다. 성균관대 논술 분석 2탄입니다. 성대 논술 문항별 합격 점수는 바로 어느 정도 맞아야 될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균관대 논술 분석 2탄이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성균관대 논술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이 여러분들 있는데요. 먼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험 시간은 여러분들 몇 분이죠? 100분이죠. 100분.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해당하는 답안 영역에 작성해서 일치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작성 영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되지 않게 되고요. 작성 영역에 여러분들 인적사항이나 필요없는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결격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예고해 놓고 있어요. 반드시 흑색 필기구, 즉 연필이나 샤프를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샤프를 여러분들 손에 맞는 거와 지우개를 꼭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준비를 안 해서 갔는데 흑색 필기구 볼펜으로 쓰다가 필기구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 여러분들 채점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를 지워야되며 수정액과 수정 테이프는 절대 사용할 수 없대요. 이해가 되셨죠? 수정액과 수정 테이프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게 표시행위가 돼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의 여러분들 선발 방법은 학생부 교과 40에 논술 60이고요. 자, 교과 반영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1등급이 여러분들 40점이라면 5등급은 38점으로 단 2점 차이밖에 차지 안 나니까 결국 여러분들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여러분들 합격 범위 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등급, 7등급은 여러분들 불리함을 논술에서 극복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8, 9등급은 사실상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점자 처리 방법은 논술 취득점수 상위자와 논술 우선 문항 취득점수 우선으로 여러분들 기준이 배점이 되니까요. 문과 기준, 이과 기준에서는 보통 1번 문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항별 배점과 여러분들 채점 등급표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문항별 이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 예시예요. 문항 1번이 40점, 문항 2번이 40점, 문항 3번이 20점이다 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40점 배점짜리에서는 여러분들 A부터 F까지 6등급으로 채점이 되는데요. A등급이 여러분들 40점. 그렇죠? 그리고 20점짜리에서는 역시 A등급이 20점, B등급은 16점, C등급은 12점이 되겠습니다. 40점짜리에서는 40점, 32점, 24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4점씩 깎이는 데 반해서 40점짜리에서는 마이너스 8점씩 여러분들 감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합격을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점수를 받아야 될까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합격을 하려면 최소 100점 만점에 91에서 93점대에서 커트라인이 주로 형성돼요. 따라서 A 이렇게 문제 1번에서 A등급 40점 전체를 다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등급으로서 40점을 맞을 수 있는 A등급의 답안지 2장과 그리고 3번 문항에서 B나 C등급을 맞았을 때 그러면 80점에 여러분들 100점짜리나 또는 96점 그렇죠. 또는 여러분들 몇 점 92점까지도 여러분들 합격선이 형성될 수 있겠죠. 따라서 A, B, C 이렇게 AA, B를 맞거나 AA, C를 맞았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다. 또는 여러분들 40점 100점짜리에서 반드시 A 하나 맞고요. 그 다음에 40점 100점짜리에서 B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죠? 합산을 하게 되면 72점이죠. 따라서 이럴 때는 마지막 20점짜리 배점에서 반드시 A등급을 맞아야 92점이 될 수 있겠죠. B등급을 맞아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88점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커트라인 바깥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점 100점짜리에서 반드시 A등급 하나는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합격자 점수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는 60점 기준이라서 그걸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91에서 93점 사이가 커트라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 성균관대 모의논술 문제에서의 특성은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렇죠. 평가 항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입시 요강에 그걸 이미 성균관대에서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자, 성균관대는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서술력 요 네 가지를 평가하는데요.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 능력, 그러니까 수학 능력 평가라는 논술 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 유형이 바뀌지 않을 걸 예고하고 있어요. 자, 평가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논제 분석을 잘해서 답안 구성이 잘 돼 있는가, 이게 50%고요. 그리고 논리 전개와 구성이 20%, 표현력, 어법이 15%, 창의성이 15%예요.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들 내용 50%, 그렇죠?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이 35%, 사실상 85%고요. 창의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크게 평가할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내용과 형식 5대5로 잘 짜여져야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2학년도 성균관대 모의논술에서 인문 계열 학생들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문항 유형이 바뀌지 않았다 그랬죠? 1번 여러분들 뭐죠? 분류 요약형 문제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제시문의 개수가 보통 적으면 5개에서 6개, 7개까지가 분류 요약형 문제로 나왔었는데 2020 모의논술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제시문의 개수가 3개로 줄었다는 점이에요. 다만 뭐죠? 네, 제시문의 길이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렇죠.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제시문의 개수가 줄었다. 나머지는 문제 유형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분류의 기준을 주는 것,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견해라고 해서 분류의 기준도 전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각 입장별로 요약하는 문제도 똑같고요. 2번 문항에서는 자료에서 그 다음에 활용 능력 평가 문제죠. 사례 1과 사례 2를 토대로 자료 해석이 기본이 돼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뭐하라는 문제죠? 비판하라는 형태의 문제고요. 1번, 2번이 각각 40점이기 때문에 특히 1번 문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3번 문항은 여러분들 1, 2번 문항이 잘 풀어지면 3번 문항은 여러분들 무조건 B 이상은 맞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제시문 1의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1의 사례를 모두 활용해서 정부가 민간 부동산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 또는 비판하시오라고 돼 있어서 1번, 2번 문항을 풀게 되면 3번 문항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몇 분 안에 끝나야 되죠? 100분 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글자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글자 수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학생이 글자 수 상관없으니까 선생님 저 200자만 쓸래요 라고 하는데 안 돼요. 200자는 논리 전환이나 전개가 거의 불가능해요. 따라서 보통 선생님이 성균관대 논술을 직접 예시답안을 작성해 보면 최소 500자에서 600자 정도는 기술을 해야 논지 전개가 가능해요. 물론 이보다 더 쓸 수 있죠. 시간 안에 쓴다면. 그렇죠. 근데 100분이란 시간 제한 안에 최대로 쓸 수 있는 분량은 사실상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5, 600자 수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문제 1번, 2번을 500에서 600자 정도, 문제 3번도 5, 600자 정도에서 마무리시켜서 1500에서 최대 1800자 내외의 답안을 구성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분량 설계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성균관대 2022 모의논술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모의논술 세부 내용, 선생님 예시답안 실제 쓰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선생님이 곧 성균관대 실제 모의논술이 출제된 여러분들 제시문과 그리고 여러분들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시간을 3탄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자, 안녕.